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일보지능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강주광역시 2차 폭동시대 34평 아파트 기준 7억 시대 열린다라고 오늘은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주광역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서 지금 남구 봉선동을 기준으로 어제 그제 뉴스로 1억씩 지금 급등한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또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 그 전에 제가 강주광역시 아파트가 평당 2,000시대를 열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있고요. 지금 일반 분양가가 평당 한 1,500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붙어서요. 1,700, 1,800 이제 이렇게 찍고 있고요. 이 분양 가격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 1차 폭등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8년 때에 이루어진 걸로 기억합니다. 2018년 때 제가 지금 나주혁신도시에 있는데요. 나주혁신도시가 수안지구 아파트 가격을, 평균 가격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3억 5천 정도 되어지고요. 그때 당시에 한 6개월 정도인가 가격이 비슷했었죠. 그 이후에 수안지구가 아파트 가격이 5억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들어서 평당 그 5억은 이제 다 이렇게 대중화되다시피 했어요. 4억 후반, 4억 초반, 아니 4억 중후반, 5억 초반, 평당 분양가 1,500시대를 열었고요. 그리고 나서 왜 지금 제가 평당 2,000시대 넘어서서 7억 시대가 될 것이다. 제가 말한 것은 34평 아파트 기준, 34평이 중산층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세대 평형수입니다. 그 아파트가 좀 괜찮고 좋은 아파트, 이게 7억의 시대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 근거로는 일단 하나를 들어보겠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강주광역시 아파트가 광역시 중에 아파트 중에서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 아파트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서울이라는 데가 있죠. 서울이 있고,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는 평당 1억을 찍었습니다. 물론 모든 아파트들이 1억은 아니고요. 강남에 대체적으로 한 8,000평당 9,000, 이게 대다수고요. 이제 1억 찍은 아파트가 두서너 개 단지, 서너 개 단지 이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강남, 서초, 송파 찍고요. 그 다음 마용성, 판교, 분당, 과천 여기 찍습니다. 그 일대가 지금 평당 4천을 막 넘어가고 5천, 6천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인구가 서울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죠. 인천까지 하면 2천만. 대한민국의 절반 인구가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인천시까지 포함하면 인천광역시는 서울시가 좀 빨아먹는 구조죠. 근데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 400만 좀 못 되는 부산광역시도 평당 4천에서 6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특수한 지역이니까 빼치더라도 평당 2천 넘어가고 3천 사이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역시급에서도 레벨이 좀 다른, 왜 이제 레벨이 다르다고 보냐면, 저는 서울은 완전 국제도시입니다. 서울은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도 또 다 투자합니다, 아파트를. 근데 부산은 좀 중국하고 일본 쪽에서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하죠. 그리고 부산에는 그 해운 회사들이 좀 많이 있고, 좀 레벨이 좀 같은 광역 중에 레벨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레벨이 비슷한 대전, 대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천도 좀 하고 울산도 이렇게 포함하고 광주광역시 포함하고 이렇게 하면 광주광역시 중에 울산, 대전, 대구 보면은 강주 아파트 가격이 평당 가격이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분양가가 얼마에 지금 분양치고 있죠? 가장 최근에 한 두산 이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만 해도 평당 1,500대 뭐 한 거예요.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대전,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평당 분양가가 뭐 1,800, 1,900 많이 합니다. 거기에 피 좋은 데야 좀 뭐 더 많이 좋으냐에 따라서 1억 피가 붙은 데 있고 2억 피가 붙은 데 있고 그러면 평당 2,100, 2,200, 300까지도 갑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광주광역시가 광역시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시장은 조금 독특하죠. 전세가는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낮는데 또 매매가는 낮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은 그 금액도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보기에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봅니다.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2018년 기준에서 거의 광주광역시가 3억 시대 아파트에서 5억 시대로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만간 향후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래를 그냥 제가 예측해 보는 거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그냥 해보는 건데 그런 추세라는 거죠. 추세. 이게 2021년이 될지 2022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광주광역시 아파트가 어떻게 된다? 평당 2천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좋은 아파트들은 2천을 이제 선데도 뭐 두서너 군데 쪽 있죠. 근데 이거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새 아파트이기만 하면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이고 대단지이고 웬만큼 규모 넣기만 하는 이런 아파트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2천만 원이 분양가가 나올 거라 이거죠. 그것은 뭐에서 증명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첫 번째가 그거죠. 전국 광역시를 비교해서 광주가 가장 낮다는 거죠. 나머지 광역시들이 이미 2천을 찍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것 중에 하나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세종시가 있죠. 세종시 인구가 40만 밖에 안 돼요. 40만 좀 넘어섰잖아요. 근데 걔들이 7억에서 10억 찍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행정관료예요. 행정관료가 월급이 있나요? 행정관료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안정적이긴 하죠. 여러분 절대 월급쟁이는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그 인구 200만 가까이 되는 거기에 중소기업 사장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단독주택에 사시고요. 10억짜리, 15억짜리, 20억짜리 단독주택에서 삽니다. 훨씬 더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삽니다. 또 그분들이 또 아파트에 살아도 더 고급스럽게 삽니다. 근데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인구수가 많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찢어져 있다 보니 세종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뭉쳐 있죠. 아파트들이 씨아파트 다 세종 신도시 자체가 다 씨아파트니까. 그래서 그 임팩트한 거 좀 모아져 있다고 그럴까요? 대전광역시는 찢어져 있고 광주광역시도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도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죠? 10억 넘게 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지역적 배분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 그러면 외지인이 와서 현지인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저는 외지인이 들어와서도 가격을 올릴 거란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7억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제 나름의 근거입니다.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 근거를 댔고요.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이미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평당 2천만 원을 넘게 분양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제출했고요. 광주광역시장하고 공원 녹지가에서 승인을 내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공원 녹지가에서
그 가격을 협상을 봤을 때 어떻게 했었을까요? 무턱대고 승인을 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토지 금액, 건축공사비, 자기네 마진 이렇게 큰 틀의 아웃라인에서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공원 녹지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야, 너네 마진이 너무 크고 여기 땅값이 너무 부풀렸거나 건축공사비가 너무 부풀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깎았겠죠. 칼날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그것을 승인했다라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강주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는 평당 1,500에 분양해라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강주광역시가 대다수가 지금 현재 34평 아파트에서 많이 평당 1,500 선상에서 2020년 기준으로 분양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해. 안 되면 소송할 거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죠. 강운태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공원녹지과 직원들 소송하면 어떻게 된다 질 거라는 게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은 또 문재인 정부는 어떻죠? 부동산 정책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 허가를 안 내주겠지 당연히. 허그를 통해서. 그러면은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면은 평당 2천에 허가를 해주면은 분양을 할 거고, 허가를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딜레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되겠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것은 아직 이제 2년 정도 남았죠? 그러면 21년, 22년? 22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끝날 때쯤이면 4년 차 넘어가 버리면 5년 차에는 거의 권력 누수 현상이 나올 거겠죠? 아니면은 그 사이에, 아니면 그 다음 정권 때. 저는 그러면 건설회사는 어떻게 한다? 이자까지 얹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되면은 평당 2,100에 분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100에 분양하면 어떻게 되죠? 7억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분양가 7억 시대가 저는 그냥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는 어떻게 되겠다? 좋은 아파트들은 5억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도 5억 시대가 그냥 열려갈 거라는 거죠. 근데 광주광역시가 그 7억 시대를 여는 게 정확히 제가 언제 된다라는 것은 답변을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점쟁이처럼 탁 찍어낼 수는 없는데 21년이나 22년, 23년 어떻게 될지면은 그 1, 2, 3년 사이에는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 연도에 되고 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사이에 나주 혁신도시도 따라서 5억 레벨을 찍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제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거로는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부동산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시켜서 자영업자들 완전 많이 망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현상 벌어졌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뭐 했었습니까? 자영업자 또 많이 망했죠?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 많이 올려서 대기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직들 무조건 다 잘랐죠? 코로나 사태 관련돼서 어떤 산업은 물론 돈을 더 벌기도 하지만은 또 예를 들어 항공산업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특별 여행산업, 여행사, 무더기로 폐업하고 망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망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많이 망해 나갔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제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누가 가격을 올리냐면 있는 사람이 가격을 올려요. 내가 망했고 내 주변이 망했어. 그래서 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저 부동산 가격을 사준 사람은 누가 사주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 사죠. 그러니까 여기 기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항공산업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금호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무슨 항공사라든지 여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초토화돼서 망했어. 그런다고 해서 저쪽 산업이 망했나요?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저쪽 산업은 또 돈을 더 잘 벌어. 그 돈을 더 잘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부동산 가격을 사들낀다 이거예요. 사들낀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그 돈을 잘 번 사람다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이해를 좀 못 하실 건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유동성이 넘쳐납니다. 미국에서 2019년까지 찍은 달러하고 2020년에서 올 한 해 만에 찍은 달러가 2019년에까지 찍은 달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양이. 달러는 전 세계의 국가에서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물론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표가 안 나와요. 뭐 헬리콥터는 무제한이 막 뿌려대도. 자, 그런데 어찌됐든 달러의 공급이 넘쳐나죠? 그럼 전 세계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찍어댔죠. 대한민국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엄청 국가가 노력을 하면서 무슨 행위를 했죠? 돈을 막 뿌려댔습니다. 저도 지금 뭐 자영업자고 저도 뭐 지금 현재 기조가 부동산업으로는 안 돼서 제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화재도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도 하고 있고요, 뭐 통장도 하고 있고요, 동대표도 하고 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뭐 파트타임도 하고요, 밤에 저 오토바이도 몰아봤고요, 뭐 하여튼 배달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질 거라는 거죠. 굉장히 벌어집니다. 지금 저도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백만 원을 무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자영업자한테 뿌렸죠. 그리고 또 돈을 저 같은 경우 좀 매출이 많지 않아서 2천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주변 중개사들 봐보니까 3천만 원 정도는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매출액이 이제 더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5천, 7천, 8천, 9천 억까지는 뭐 거의 천에서 억까지는 제공 받았으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무이자로 지금 공급받은 거예요. 저 지금 2천만 원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이자를 안 내고 있거든요. 이자 청구를 않더라고요. 왜 이자 청구를 않지? 했더니 자, 얼마나 많이 돈이 풀어졌습니까? 돈의 힘으로 뭐냐면 올라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돈의 힘으로. 이해되신가요? 돈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소득은 낮았을지언정 돈의 힘으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그렇게 올라가고요. 뭐 예를 들어 학원비도 올라가고 뭐 또 맞춰주면 거꾸로 회사에서 그 금액을 맞춰줍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회사에서 뭐냐면 중견기업 같은 데 다녀봐서 이렇게 급여 책정을 해보면 이 정도는 월급을 줘야 얘가 먹고 살지. 그리고 뭘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사 직원을 잘라냅니다. 잘라내.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 120명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캐파 100명이 정규직.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명 잘라내고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급여를 더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잘린 사람은 잘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돈을 더 올려주고. 이게 이제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린다라는 거. 대한민국도 지금 돈이 뭐 빚을 내든 무엇을 내든 어쨌든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린죠. 돈이 풀린다는 거. 이게 세 번째 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 근거까지 뭐 더 되고자 하면은 지금 뭐 이제 정부가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 있죠. 끌어올리고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근거를 또 이제 대보자고 하면은 다섯 번째 근거가 또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폭락론자를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은 그 주택 공급률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 공급률이 100%면 된다 이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택 공급률이 100%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회에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농경사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주시에 살고 농사만 지어. 내가 자원군에 살고 농사만 지어. 내가 의정부에 살면서 농사만 지어. 내가 그래서 서울 강남에 사는데 농사만 지어. 이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나주혁신도에서 살고 있는데 요쪽으로 인사발령 옵니다. 인사발령 와서 3년 근무할 수도 있고 5년 근무할 수도 있고 내가 대구로 가서 그럼 대구에 주택이 필요할 거잖아요. 내가 뭐냐면 대전에 가면 그러니까 주택 공급률은 이사에 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택을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주택 공급률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하냐면은 11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10%. 이해되신가요? 110%. 왜냐하면 이사 갈 거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률이 90%에서 95%여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 항상 부족이에요. 만성적인 부족. 계속 올라. 근데 이제 지방은 봐보면 강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강주광역시도 11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유럽이나 미국에서 연구하신 분들의 견해예요. 근데 지금 뭐 강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105% 뭐 이 정도 100에서 105% 사이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주택을 봐보면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한가요? 제가 나주시에 가면 시골에 가면 군단위, 시단위, 중소도시에 가면 그 폐가가 엄청 많습니다. 폐가가 이것도 주택수에 다 들어가요. 사람이 안 사는 거. 광주광역시에도 허름한 뭐가 있다?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송정동 같은 데 가면은 100세대, 200세대든 조그만한 아파트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오래돼가지고, 허름해가지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불편해서 거주 안 하는 것. 이러한 아파트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년 넘거나 25년, 30년 되면은, 물론 거기서 살 수는 있어요. 35년 된 아파트, 40년 된 주택. 낡을 대로 낡아서 여러분이 수리하는 비용보다 예를 들어서 때려 붓고 새로 짓는 비용이 더 싸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때려 붓고 새로 짓는 걸 하겠죠. 여러분이 있잖아요. 소득이 낮으면 때려 붓지 않고 계속 삽니다. 유럽이 주택이 수명이 80년도 되고 90년도 되고 100년도 됩니다. 동유럽 같은데 그걸 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택이 그렇게 된 것은 걔네들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지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상위 랭킹 전 세계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주택이 사실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런 옷 입은 거 봐보시면 몇 번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죠. 신발도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 돈 많은 사람들은 차 3년 단위로 갈아치웁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택을 갈아치우지는 않죠.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라 동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0년 만에 갈아치워요. 아파트 때려 붓고. 왜냐하면은 기존에 지어져 있는 다세대 빌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3천이나 4천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연봉이 이미 1억이나 1억 5천이 됐어요. 그럼 거기 레벨에 맞는 주택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에다 스타일러도 놔두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에어컨은 뭐 천장 에어컨도 더 고급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김치 냉장고도 있고, 일반 냉장고도 있고, 또 무슨 있고, 와인 냉장고도, 돈 많으신 분들은 와인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 맞추려면, 아파트의 평수도 커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조도 넓어져야 될 거고, 또 고급스러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그러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내가, 월에 한 1억씩 순이익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한 15년 전에 지었는데 구조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수리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돈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거기를 팔고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새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나는 이 터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년밖에 안 된 집을 그냥 때려 붓고 새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쇼핑하듯.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땅만 오로지 부동산이지 건물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도 뭐냐면 여러분 15년 끌고 다니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단독주택도 15년이면 때려 푼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좀 제가 3000% 빠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지금 5번째 근거로 들은 거예요. 뭐냐? 주택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보통 폭락론자들은 주택 공급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공급이 계속 줄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못 하겠죠. 근데 강주는 재건축, 재개발 조금은 하게 합니다. 근데 강주도 뭐냐면은 못하게 되어준 이유가 뭐겠죠? 건설사가 뭐냐면은 공급을 늦춥니다. 왜 건설사가 늦추냐? 일단은 분양을 할 수 있게 예전에는 강주 광역시 같은 경우도 뭐예요? 지금 강주광역시 두 채까지 살 수 있는 거잖아. 세 채, 네 채 산 사람들 어떻게 범죄자 취급하고 취득세가 폭탄 맞고 대출이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될 거란 것을 알기 때문에 건설사가 물량을 줄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엄격히 하고 있고 또 허그가 어떻게 돼요? 계속 분양가 통제를 해. 건설사가 허그하고 계속 싸워야 돼. 왜냐하면 나는 마진을 얼마 이상 먹어야 되니까. 세상에 사업하면서 마진 안 보고 사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뭐 치킨을 팔든 떡볶이를 팔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술 장사를 하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사를 하든 우리나라는 교사 같은 경우 뭐 월급이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교사를 하고 공무원도 하는 거잖아요. 베트남이라든지 예전에 동남아 같은 데 보십시오. 교사에도 월급이 적으니까 그거 간두고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그저 식모살이도 하고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그래서 앞으로 20년 올해도 많이 줄었고요. 21년에는 더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거니까 22년에는 더 줄 거고 줄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줄면 가격은 폭등한다 이거죠. 가격은 폭등. 제가 한 5가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핵심은 이제 물론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의견도 이제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1, 2, 3년 안에 강주광역시가 7억을 찍을 거고 나주혁신도시는 그냥 또 그 이후에 6개월이나 1, 2년 후에 다시 5억을 찍을 것이다. 순차적이야. 전국적인 레벨 서울에서 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방광역시로 퍼지고 지방광역시 또 옆에 있는 중소도시로 퍼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래서 5가지 근거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봤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이 이제 이렇다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또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했었을 때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지, 꼬마 빌딩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웨이 판매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웨이에서 나온 정수기, 그 다음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찐뜨기 같은 거 제거해 드린 겁니다. 이게 다 월 단위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해드리는 거고요. 뭐 안마의자, 그 다음 삼성전자 제품도 같이 팔고요. 연수기, 비데 이런 것도 다들 팔고 있습니다. 다 월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부동산 또 이렇게 상가 설치해 줘서 같이
좋은 제품 공급해 드리고요.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정기, 연수기 이런 것 1위 상품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1위 상품 코웨이 정수기를 한번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